안녕하세요. 배당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배당 장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소울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과 비슷한 ETF끼리 간단하게 비교해 봤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실 만한 내용들을 주제로 다뤄보고 혹시나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세와 관련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이 비과세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국내 주식 배당금은 배당 소득세 15.4%를 내야 하고 커버트콜 투자로 발생된 수익을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칭하는데요. 이는 배당으로 간주되지 않아 비과세 처리됩니다. 참고로 해외의 경우 세 가지 전부 다 과세의 대상입니다. 솔이 기초지수로 하고 있는 건 코스피 200인데요. 국내 주식인 코스피를 대상으로 하는 솔의 경우 분배금은 비과세겠죠. 그럼 분배금의 100%를 전부 절세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커버트콜에서 얼마나 절세가 가능한지 스스로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 표준을 보는 것입니다. 과세 표준은 얼마만큼이 과세의 대상인지를 나타내주는 수치거든요. 이건 솔 200의 과세 표준입니다. 솔은 며칠 전 첫 배당을 받긴 했는데 예시가 한 달뿐이라 좀 부족해요. 그래서 코덱스 200 커버트콜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덱스는 상장한 지 1년이 훌쩍 넘어서 수치가 더 정확하기 때문인데요. 배당금은 말 그대로 보유한 주식 1주당 받은 분배금이고 과세 표준은 1주당 얼마만큼이 과세의 대상으로 잡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과세 표준을 보는 방법은 ETF 체크라는 사이트가 초보자들에게 가장 편리합니다. ETF 체크 사이트에서 종목을 검색하신 후 배당, 내역, 더보기를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해당 사진과 같은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운용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ETF 체크가 여러 개 ETF를 한 번에 검색하시고 비교하실 때 훨씬 편리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국내 커버트콜의 분배금은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왜 과세되는 금액이 적혀 있는 걸까요? 솔과 코덱스의 타겟 위클리 커버트콜은 15% 배당을 타겟하지만 15% 이외에도 코스피의 기초 배당을 함께 받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커버트콜 분배금 15%, 코스피 주식 배당 2%로 총 17%의 분배금을 얻는 구조인 것입니다. 17% 중 2%인 코스피 주식 배당에만 과세가 되는 것이죠. 코덱스에 최근 1년간 분배금을 모두 받았다고 가정하면요. 주당 2,309원의 분배금을 받았습니다. 그중 과세 표준, 즉 1주당 과세되는 금액은 147원으로 분배금의 6.36% 수준입니다. 2,309원에 대한 세금이 147원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2,309원 중 147원만 금융소득으로 인정되어 여기에만 세금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147원에 배당소득세 15.4%를 떼면 22.6원이 나오는데요. 1주당 22.6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받은 돈은 2,309원의 분배금 중 22.6원을 뺀 2,286.4원이 되는 것입니다. 솔은 한 달밖에 수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예시를 들어볼까요? 솔은 250원에 대한 과세 표준이 24원입니다. 250원에 대한 세금이 24원이라는 말이 아니죠. 24원만 금융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24원의 배당소득세 15.4%를 떼면 3.7원인데요. 그러니 솔에 투자한 투자자분들은 1주당 세후 246.3원을 수령하셨습니다. 배당금과 커버트콜 수익까지 모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해외 주식형 커버트콜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분배금이 모두 과세의 대상이 되어 솔과 비교했을 때 세금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며 실제 분배금에서 30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솔은 같은 배당률을 가진 해외 커버트콜에 비해 압도적인 절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과 코덱스의 200 타겟 위클리 커버트콜은 국내 커버트콜 중에서도 절세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내 커버드콜 중 시가총액 상위 6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솔의 경우 최소 반년은 더 지켜봐야 정확한 과세 표준을 잴 수 있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첫 분배금의 과세 표준은 9.6%로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덱스와 거의 똑같은 운영 전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코덱스와 과세 표준이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솔과 코덱스는 국내 커버드콜 중에서도 과세 표준 최상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중 두 번째입니다. 절세 계좌 투자는 손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절세 계좌에 투자하는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절세 계좌. 말 그대로 절세를 하기 위해서이지 않나요? 근데 솔은 기본적으로 절세가 너무 잘 돼요. 매매 차익 100% 비과세에 수렴합니다. 배당금 과세 표준 10%도 안 되고요. 이런 커버드콜을 절세 계좌에 담는 건 절세 계좌 한도 낭비입니다. 물론 절세 계좌 한도를 전부 채우지 않으신 분들에겐 딱히 상관없을 수 있어요. ISA에 2천만 원,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1,800만 원. 어차피 못 채우는데 절세 계좌에 사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금 인출의 용이성에서 차이가 나겠죠? ISA 계좌는 현금 인출 시 한도가 줄어들고요. IRP 계좌, 현금 인출 안 되죠? 연금저축계좌, 현금 인출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인출 시 받은 혜택을 다시 뱉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커버드콜에 투자된 원금과 배당 수익에 대해서 5.5%에서 3.3% 연금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절세가 압도적으로 잘 되는 커버드콜을 굳이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투자하면서 현금을 인출하기도 어려워지고 만 55세 이상이 되어 계좌를 깰 때 굳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절세 계좌에서 솔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을 투자하는 것, 손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일반 계좌에 투자하라는 말인데 종합소득세 커트라인에 대해서 걱정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커트라인 한번 재볼까요? 일반 계좌에 투자하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자로 넘어가죠. 연간 받는 분배금을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코덱스 200 커버트콜의 분배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올해 코덱스의 1월부터 4월까지의 평균값으로 2026년을 전부 보내게 되면 주당 분배금은 2,913원, 과세 표준은 309원이 됩니다. 1주당 309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는 뜻이죠. 309원으로 연 2천만 원을 넘으려면 현재 6만 4천 주가 필요하고 금액은 14억 가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투자자라면 코덱스와 솔을 투자하면서 종합소득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트콜에서 솔로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두 가지 ETF의 공통점과 차이점 확실하게 비교하겠습니다. 우선 분배금 들어오는 날짜가 다릅니다. 코덱스의 월 중순보다 월 초에 분배금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겠죠. 코덱스가 2만 원을 넘긴 시점에서 솔의 12,000원은 수량을 모으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는 결국 수량을 모으는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점을 고려한다면 솔도 좋은 선택입니다. 후발주자라서 수수료가 더 싸죠. 코덱스는 0.39%, 솔은 0.30%입니다. 0.1% 수준의 수수료 차이는 사람마다 체감은 다를 수 있는데요. 같은 지수를 추종한다면 낮은 게 좋고 장기 투자 시엔 당연히 낮은 게 좋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고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 골치가 아픈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S&P 500과 나스닥 운용사 고르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수수료도 따져보고 ETF표 수익 따져보지 않습니까? 이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 4개, 이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 4개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ETF 간 종목 비중이 다르다고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똑같은 ETF니까요. 이 두 개 ETF도 같은 기초 지수를 추종합니다. 그러니까 종목 비중 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치로는 달라 보이죠. 그러나 코덱스 200의 3위 비중인 코덱스 200, 얘도 코스피 200이잖아요. 코스피 200 ETF 안에 코스피 200 ETF를 똑같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덱스 200 안에 들어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중 더해 주셔야죠. 삼성전자는 이만큼, 하이닉스는 이만큼 더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더해보면요. 삼성전자가 30.97%, 하이닉스가 22.88% 나옵니다. 솔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현금 비중 차이 때문에 0.05% 비중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개 종목을 일렬로 세워놓고 비중을 다시 따져보면 각 ETF 내에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똑같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둘 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고 똑같은 ETF라는 것. 만약 갈아타는 걸 고려하고 계시다면 공통점과 차이점 명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 200 타겟 리클링 커버드 콜은 엄청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커버드 콜입니다. 커버드 콜의 수익인 옵션 프리미엄엔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고 코스피 200의 기본 배당에만 배당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분배금의 10% 미만의 금액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절세계좌 투자 손해입니다. 압도적인 절세 혜택으로 절세계좌 한도 잡아먹고요. 현금 인출 용이성 떨어지고요.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에 투자하면서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분배금까지 연금소득세 부과됩니다. 갈아타실 때 고려해야 할 점, 배당일과 가격, 수수료 다르고요.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중 똑같다는 공통점까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배낭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